3, 2, 1. 안녕하세요. 자, 저희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몇 페이지? 저희 책의 67페이지. 자, 여러분이랑 수업하는 67페이지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혼자서 정말 하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정말 자신감 갖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랑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해서 첫 번째 힌트에 써 있는 내용을 먼저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손가락으로 정말 짚어가면서 내가 놓치는 거 없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오른손은 마우스를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물론 손이 불편하신 분은 두 손을 다 못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한 손을 더, 두 손 다 쓸 수 있어서 왼손은 자, 여기 힌트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서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 탭에 그리기에 도형의 직사각형을 삽입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홈 탭에. 자, 여기 홈 탭 보이실까요? 홈 탭에 여기 그리기에 직사각형이 마침 저는 최근에 사용을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선생님 전 직사각형이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요걸 누르시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사각형의 첫 번째 도형에 있습니다. 자, 누르셨을까요? 편집창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끌어내려 오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변화가 없는데요?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그건 왜 그러냐? 이걸 클릭을 하긴 하셨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편집창, 슬라이드 편집창으로 와야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됐죠? 더하기 모양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자, 끌어다 놓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그려졌죠? 그 다음 명령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도형 채우기. 지금 페인트 모양처럼 여기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 작은 꺽쇠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하셔서 자, 페인트 도형 채우기의 검정 텍스트 1이랍니다. 검정 텍스트 1. 그럼 밑에 거는 뭐예요? 잠깐만요. 밑에 거는 검정 텍스트 1이긴 한데 50%더 밝게. 저희는 아니죠. 텍스트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클릭. 자, 여기는 벌써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 할까요? 두 번째 물방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 물방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홈에 가지 않으셔도 지금 이 도형을 클릭한 상태라면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는 도형 삽입을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안 돼 있다면 당연히 홈에 가셔서 그리기에 가셔서 하시거나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보이실까요? 요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어서 요 물방울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물방울이 어디 있나?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시험 볼 때는 대부분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물방울 보이시죠? 자, 저는 지금 버전상 눈물방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자, 물방울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이리 가져와야지만 열십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 있으면서 변화가 없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편집창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끌고 오셔야 된다. 자, 끌고 오신 다음에 그리기 전에 뭐를 눌러야 되냐면 꼭 쉬프트 키를 누르세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도형을 딱 보니까 가로와 세로의 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명령이 없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보면 모양이 약간 찌그러진다든가 책에 나와 있는 예제와 다르게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Shift 키가 어떤 건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Shift 키입니다. 자, 이게 Shift 키라는 거 가끔 영어를 몰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영어도 어쨌든 자꾸 보시면 알게 되시더라고요. 영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다 알게 되시더라고요. 자, 영어를 알지만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제가 일단 얘기했고요. 자, Shift 키 저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시는 거지. 자, 저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한 요 정도 크기로.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요걸 가운데로 요 조절점을 이 라인에 맞춰서 가져올게요. 아, 선생님 저는 이 세로선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기 보이시죠? 보기 여기서 안내선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파워포인트 할 때 무조건 안내선 클릭해서 보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방해가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눈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거의 다 이걸 하고 시험 안 봐도 어떤 중심선이 있으면 굉장히 뭘 맞힐 때 편합니다. 물론 이게 프린터가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왔고요. 그 다음 뭐를 하라고 돼 있냐면 도형초육을 한 다음에 파랑의 강조 50%더 어둡게. 자, 뭐라고요? 이거에 색깔을 입히라는 거죠. 자, 색깔을 할 때는 뭐를 하라고 그랬죠? 자, 도형 채우기는 자, 여기 페인트 통처럼 생긴 요거에 요 작은 꺽쇠 있잖아요. 요걸 누를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 파랑의 50%. 자, 마우스 포인터를 처음에는 잘 모를 땐 여기는 다 1인 것 같아요. 파랑의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파랑이 있는 게 여기잖아요. 파랑의 이쪽 라인은 파랑의 강조 5네요. 다만 퍼센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5%, 자, 40%. 자, 저희는 파랑의 50%더 어둡게. 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를 누를 때는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죄송해요. 이게 제가 지금 화상 키보드다 보니까 제 키보드를 눌러버렸네요. 자, 컨트롤 저 누르고 D 눌렀습니다. 자, 똑같은 게 복제가 됐죠. 자, 복제가 됐다면 자, 먼저 크기를 조절하라고 하네요. 크기 조절할 때 자, 이쪽 세로나 가로나 여기서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와 세로변이 똑같이 조절돼야 되니까. 그럼 대각선을 해야 되는데 대각선을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Shift 키를 눌러라. 자, Shift 키 누르겠습니다. 누르셨나요? 자, 그리고 끌어서 조절을 할게요.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만큼에서 놔볼까요? 자, 놓을게요. 그런데 이게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론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물을 치듯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하거나 개체 하나 먼저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다른 하나의 개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얘가 한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자, 도형서식 보일까요? 도형서식. 자, 도형서식을 한번 눌러보시면 맞춤이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한가운데 맞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진짜 중간 맞춤까지 됐는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맞게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저는 두 개의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밖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안에 있는 거 하나만 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도형 윤곽선 흰색 배경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개체 클릭하셔야 돼요. 안 클릭하고 선생님 저 여기 안 나타나요.
그러면 개체를 클릭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저 도형 채우기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형 서식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도형 서식이 아니고 서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채우기 보이시죠? 여기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가지고 도형 채우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도형 윤곽선이네요. 윤곽선만 저희가 총 3번을 들어갈 것 같네요. 흰색 배경원하고 두께하고 대시하고. 자, 윤곽선에 여기 작은 꺽쇠 있었죠?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서 흰색 배경원 이거네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클릭. 대부분 여기서 흰색 배경 원이라고 하시면 흰색 안 하시고 윤곽선을 선택해놓고 하시는 경우 가끔 있는데 흰색과 윤곽선 없으면 다릅니다. 자, 클릭하셨죠? 두 번째 갈게요. 두께는 두께로 내려갈게요. 저 두께로 내려왔습니다. 4와 2분의 1. 자, 요거 클릭할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대시 들어가겠습니다. 대시에 긴 파선. 자, 긴 파선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걸 움직이시고 기다리시면 글귀가 나타납니다. 제가 마우스 포인터가 다른 사람보다 커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수업하다 보니까 약간 크게 해야 보여가지고. 자, 긴 파선 보이실까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세 번째 점에, 글머리표에 있는 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은, 여기에 바로 선이 보이시죠? 없다면 요거 눌러서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 누르고, 저는 이번에 요 조절점 보이시죠? 요 조절점에 대고, 하겠습니다. 조절점에서 클릭하고 놔버리면 안 돼요. 마우스로 쭉 끄시는 거예요. 자, 요 가운데다가 끌어서 놓겠습니다. 자, 놓으셨을까요? 그 상태에서 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곽선 흰색 배경 원 두께는 3포인트. 이번엔 2번 들어가겠네요. 자, 도형의 윤곽선 흰색 먼저 클릭하고요. 윤곽선 두께는 3포인트.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되셨다면 여러분 일단 하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얘가 막 도망다니고 그게 싫으시다면 여기서 그룹을 한번 해주겠죠. 그룹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물을 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물을 치듯이 않을 거면 선 먼저 선택. 총 3개의 개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밖에 클릭, 안에 클릭, 총 3개. 3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항상 내가 선택한 개체 안에 놓고 우클릭, 그룹화 그룹. 근데 만약 그룹 해제가 활성화돼 있고 지금 얘가 그룹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건 그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조절할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룹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선생님 단축키가 편합니다. 그런 경우 3개 개체가 선택돼 있으면 컨트롤 G 그룹의 G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G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얘를 살짝 이동하더라도 따로 놀지 않아서 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넘버 2.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목 슬라이드를 꾸며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텍스트를 해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가운데 슬라이드 누르시고 여기서 타이핑을 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선에 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텍스트를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합니다. 물론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덜 헷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 텍스트 상자를 콕 누르고 모아서 통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끄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끌어다 놓으면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크기 조절점을 하셔야 되고
상자가 자동으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 텍스트 상자 이걸 클릭하신 거 옆에 있는 건 세로입니다. 가로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해서 톡 마우스로 클릭을 톡 하는 거예요. 자, 끌어다 놓는 게 아닙니다. 톡 하면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일성 띄고 건어물. 자, 그러면 대부분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드래그해서 색깔이 입혀져 있거나 커서가 깜빡이면 명령 전체가 잘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ESC 키를 눌러서 요거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여기 선 보이시죠? 요 선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면 요 모양이 됐을 때 한번 클릭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ES키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F2키를 쓰기도 하고 그거는 개인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자 볼까요? 글꼴은 여기 있죠. 글꼴을 자 뭐로 바꾸라고 되어 있냐면 빙그레체 54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엄청 저는 타이핑이 빨라요. 그럼 빙그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벌써 빙그레 하면 요 밑에쯤에 떠요. 근데 그건 타이핑이 아주 빠르신 분에 한해서요. 아니라면 자 알파벳 순서 끝나고 나서 한글이 가나다라 순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뭐를 끈다? 요 바를 끌어서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한글은 대부분 끝까지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딱 눌러서 마우스 바로 찾으실 때는 다 처음에는 한글이 아니잖아요. 영어니까 그냥 저는 마우스 바를 끝까지 일단 내려요. 내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찾는 거예요. 자, 빙그레는 다행히 끝까지 내리고도 보이네요. 자, 클릭. 됐죠? 그 다음 몇 하라고 되어 있냐? 54를 하랍니다. 54.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스타일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우리 수강생 분들이 어떻게 실수하시는 게 많냐면, 워드 아트 그런데 언뜻 보시고 스마트 아트를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닙니다. 지금 요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클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식을 딱 누르시면 워드 아트 이게 나옵니다. 됐죠? 자, 요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 작은 단추 보이시죠? 요 빠른 스타일을 누르시는 거예요. 빠른 스타일을 누르셔서 자, 누르셔서 찾는 거예요. 육안으로 처음에는 찾고 나중에는 이제 이름까지 기억하게 돼요. 검정에 텍스트 1. 이름이 텍스트 1 윤곽선 배경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색 진한 강조 이름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저절로 아시게 돼요. 근데 버전에 따라서 살짝 이름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버전이 달라서 겁을 먹고 못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틀려도 나중에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되셨나요? 저는 이걸 자 얘를 데려다 올 때 대부분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이 선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손 쪽으로 가서 요 모양이어야 돼요. 화살표하고 안에 검정 화살표가 열십자로 돼 있는 이 모양일 때 마우스를 꾹 누르셔서 가져다가 놓는 겁니다. 가져다가 놓는 겁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저도 지금 요게 살짝 위치를 바꿔볼게요. 적당한 위치에 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이미지라는 단어가 지금 힌트의 지금 마지막 명령이네요. 이미지에 삽입 탭에서 이미지를 가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삽입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삽입을 제가 클릭 다음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림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이 이미지 그룹입니다. 자,
이미지가 선생님 여기 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미지라는 여기 큰 틀 있죠. 요 안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림 누를게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이제 자, 여 위를 볼게요. 지금 여기 D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여기 C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데 지금 수업하는 분들은 아마 D에 본인 성함에 CD1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9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내 PC 아니면 내 컴퓨터 아니면 컴퓨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각자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자, 내 PC 아니면 컴퓨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 D에 돼 있는 경우 D를 눌러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파워포인트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 눌러볼게요. 저는 내 이름이라는 걸 해야 되죠. 내 이름에 CD1에 자, 9강입니다. 9강에 자, 뭐를 먼저 할 거냐면 물고기 아이콘 삽입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물고기 아이콘을 끌어다가 자, 물고기 아이콘이 아래쪽에 있네요. 그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삽입에 그림 가겠습니다. 이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 자, 저는 여기 새우를 아직 안 했어요. 새우 클릭하고 자, 여기 삽입하겠습니다. 새우가 한가운데 들어왔죠. 새우도 이렇게 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요거를 그럼 숙제로 만약에 해 오신다면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저장키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생님 숙제라서 선생님 저는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방법, USB에 저장하는 방법,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물론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이디랑 비번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 어떻게 어느 자기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D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D에 내 이름에다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D에 내 이름을 찾으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옵션 더보기를 보셔가지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는 돼 있잖아요. 자, 이 PC가 아니고 내 컴퓨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PC 말고 자, 나는 D야. 그러면 D를 찾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오셔서 잠깐만요. 여기 이 PC에서는 안 찾으면 저 찾아보기를 눌러볼게요. 찾아보기에 보면 내 PC 보이시죠? 내 PC가 아니면 내 컴퓨터라든가 컴퓨터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C 드라이브에 돼 있는 분은 C를 클릭하셔서 하시는 거고 저는 D에다 항상 해요. 그럼 D를 클릭하신 다음에 D에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이름으로 돼 있다면 내 이름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저도 찾아볼게요.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자, 내 이름이라는 폴더를 찾는 거예요. 자, 폴더를 들어와서 자, 여기다가 나는 하고 싶어요. 여기다 할 거면 자, 여기 파일 이름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1, 2, 3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이 이름을 여기 이름을 클릭하셔서 바꾸셔요. 자, 여기를 저 같은 경우 클릭하면 대부분 여기서 꼭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거나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덮어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9강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숙제, 뭐 연습 이런 식으로 이름을 9강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해볼게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이름을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항상 숙제는 페이지 번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7페이지면 67하고 P 이렇게 해놓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면 숙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숙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거 불러와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USB를 들고 와서 하시는 수도 있겠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 숙제 꼭 혼자서 아무리 내가 수업에 다 했던 거일지라도 익숙해져서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가 좋아진다면 진짜 자신감이 붙거든요. 정말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물론 타고나게 실력이 막 엄청 빨리 느는 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0.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